천안곰 조일환이 사람들에게 자주 말하길 김두한이 국회에 오물을 뿌린 사건을 정치인 김종필과 연관지은 것은 김영욱의 계획이었다라고 했다. 국회 오물 파동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의 정일권 국무총리, 장기영 부총리, 이후락 비서실장, 김영욱 중앙정보부장, 국회의원 이만섭을 불러 모았다. 식사와 함께 반주가 몇 잔 돌자 정보부장 김영욱이 오물 사건을 꺼냈다. 각하, 이번에 김두한이 오물을 뿌린 것은 김두한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김종필이 자기의 입지가 불안하자 김두한을 시켜서 한 짓이 틀림없습니다. 박정희는 놀라서 물었다. 그럴 리가 있나? 김 부장이 잘못 알았겠지. 박정희 대통령은 김영욱의 말을 부정하며 믿지 않았다. 하지만 김영욱은 계속했다. 틀림없습니다. 사카린 밀수 사건을 처음 보도한 것이 김종필 계열인 김용태 의원이 경향신문에 정보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두한이 구속되어 형무소에 갈 때도 김종필 라인인 김택수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었습니다. 김두한의 연설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후락 실장과 장기영 부총리는 공격하면서도 김종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김영욱의 이야기를 편들며 김종필을 계속 지목했다. 특히 이후락이 적극적으로 동조하였다. 각하, 분명히 김종필이 사주한 것 같습니다. 듣자 하니 김두한의 집도 김종필이 돈을 줘서 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도 김영욱의 말을 믿는 눈치였다. 김 부장, 그러면 김두한을 다그쳐서 자백을 받아내. 대화를 듣고 있던 김두한 동료 국회의원 이만섭이 크게 놀랐다.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대통령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으면 결국 대통령도 눈앞이 흐려지구나. 이만섭은 김두한의 인간됨을 잘 알고 있었다. 김두한은 절대 누구의 사주를 받고 행동할 사람이 아니었다. 이만섭은 김두한이 진정으로 정경유착의 분노를 느껴 저지른 것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식사와 술자리가 끝나자 이만섭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과 독대를 가졌다. 다행히 김영욱과 이후락이 없는 틈이었다. 이만섭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해야 할 말은 꼭 해야 하는 성격이었다. 각하, 저는 김종필 라인도 아니고 오직 각하를 존경해서 공화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있는 사실은 다 말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김두한 이야기는 진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신문에 기사가 난 것은 김종필이 흘려준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진 기자들이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얻은 정보입니다. 김택수 의원이 김두한에게 돈을 준 것은 정치적인 관계가 전혀 없고 김두한 의원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큰 비가 내려 수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도와 식사라도 하라고 돈을 준 것입니다. 김두한 의원은 남에게 사주를 받아서 행동할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만섭은 여러 차례 더 이야기를 하였다. 박정희는 이만섭의 이야기를 믿는 것 같은 표정을 하였지만 자신의 결정과 명령을 번복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았다. 그 후 김두한은 이문동 중앙정보부로 여러 번 끌려가서 이빨도 뽑히고 반은 죽은 상태로 나왔다. 그곳에서 김두한은 김종필과의 관계와 배후에 대해 강도 높은 신문을 받았다. 그 무렵 김종필은 한국으로 귀국하는 도중 베트남에 방문하고 있었다. 김종필은 베트남에서 김두한의 국회 오물 사건을 전해 들었다. 김두한이 6대 국회, 즉 용산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김종필의 후원이 컸다. 5.16 사건의 핵심 세력인 김종필은 당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김두한과 애국단을 꾸려 김두한과 함께 정치적으로나 민심으로나 성장하려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김종필은 공화당 내의 권력 싸움에 휘말려 자신의 야망을 펼치지 못했다. 정치란 것은 너무 어려운 것이었다. 김두한이 용산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8년 만에 국회로 들어가게 된 1965년. 당시는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복잡했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협정 체결을 국가 정책의 제일 순위에 올려놓았다. 일본과 정치, 경제, 사회적 교류를 터는 것이 당시 대한민국에게는 억울한 과거사가 있지만 경제 부흥의 대명제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야당과 학생들의 결사적인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곳곳에 시위가 일어났고 나라 전체가 파국의 상황으로 흘러갔다. 대196 외교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가 결성됐고 마침내 한일 협정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너무나도 민감한 사안이 되었다.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지 않는 일본과의 교류와 문화 개방을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더구나 일본에게 머리를 굽히고 역사적으로 죄를 사과도 없는 일본과는 더 이상의 협정은 용납할 수 없다. 이 말을 필두로 곳곳에 시위가 일어났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맹렬한 반대에도 정부는 한일 회담을 강력히 밀고 나갔다. 정치계에서 시위 열풍과 함께 단식과 가두 행진이 연일 끊이지 않았고
시위 행렬도 극한적인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에 맞서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해버렸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시위는 그치지 않았다. 급기야 학생들과 재야 정치인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한일협정은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소명이었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달린 책무라며 기어이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결국 한일 기본 조약에 도장을 찍었다. 그에 맞서 야당 세력은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세력을 하나로 규합하여 민중당을 발족시키면서 한일 회담 반대의 뜻을 끝내 굽히지 않았다. 그때 김두한은 한일 협정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반대 의사와 시위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가 한일 협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연설을 하지 않았던 것은 김종필과의 개인적인 우정과 존경 때문이었다. 김두한은 김종필의 정치적 비전에 대해서 크게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김두한은 김종필의 정치 생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결심을 했었던 것이다. 김두한이 김종필을 유독 좋아한 것은 김종필의 패기와 대한민국을 크게 성장시킬 미래지향적인 신념 때문이었다. 우연한 기회에 김종필과 만난 김두한은 남자로서 의기가 통하는 그를 매우 좋아했다. 그리고 김종필과 김두한의 아버지 김좌지는 고향이 같은 충남이었다. 게다가 김종필이 김두한을 정치적으로 성장시켜 주기도 하였다. 그러니 김두한이 김종필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당시 김종필은 40대 초반이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 당시는 김종필이 박정희의 후계자라는 말이 돌 때였다. 김종필은 한일협정의 실세로 여러 번 일본을 방문하여 결국 한일협정을 완성시켰다. 김종필은 김두한의 고든 성격을 걱정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는 말을 자주 해주었고 유연하게 대나무처럼 살아가자고 말하였다. 그런 식으로 김두한을 키워주고 싶어하는 김종필이었다. 이런 시기에 김두한이 용산 선거구의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던 것이다. 김종필 역시 김두한의 남자다운 추진력과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스타일에 매료돼 깊은 신뢰를 보였다. 김종필은 김두한을 정말로 좋아하여 당시 집이 없었던 김두한에게 집을 사주기도 했다. 김두한이 집 한 채 없이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을 본 김종필은 1964년에 200만 원을 건네주면서 김문로 집을 사도록 하였다. 그 당시 200만 원이면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다. 이처럼 김두한에게 집을 마련해 줄 정도로 신뢰를 보였던 김종필이 훗날 국회 오물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의심일지도 모른다. 김종필이 오물 투척 사건의 배후로 찍히면서 당시 김종필과 권력 싸움을 벌이고 있던 이후락과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이 그것을 놓칠 리 없었다. 두 사람은 그 사건을 김종필을 제거하는 데 이용하려고 여러 가지 공작을 펼치고 김두한을 잡아 가두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고문을 하였다. 그리고 예전에 김두한에게 돈을 줬던 김택수를 다시 소환해 다시 한번 국회 오물 사건을 꺼내며 다시 한번 신문과 뉴스에 유포하며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김두한에게 돈을 줬던 것은 김종필과 김종필 계열보다 중앙정보부 김영욱과 그의 부하들이 더 많았다. 하지만 그런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유독 김종필만을 지목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자백을 시키니 언론은 김영욱이 원하는 대로 흘러갔다. 김두한이 자백을 하지 않자 김영욱은 김두한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잡아가두며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 하지만 김두한과 그의 후계자 조일환은 국회 오물 사건과 김종필은 전혀 관련이 없다. 만약 연관이 있다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밝히며 끝까지 버텼다.